그 지주회사의 이 법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은 사실 그게 이제 공정거래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상법 얘기하다가 일로 넘어와갖고 좀 사회자는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1981년도예요. 예. 물론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때 이제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리고 이제 군부 쿠데타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혼란한 와중에 어느 정도는 국민들에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허울은 민주주의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만 편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강력한 제스처가 필요한 배경에서 공정거래법이 나왔던 거고 81년도에 그 다음에 최초의 공정거래법 개정 그리고 지주회사 제도가 금지된 공정거래법 개정이 87년도에 있었어요. 네. 그때도 보시면 물론 저도 그때도 여전히 어렸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 직후에 6.29 선언이 있었거든요. 대통령 직선제를 허용하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후 관계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독재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직선제를 하고 싶었겠어요. 하던 대로 하고 싶었겠지. 그런데 그런 그 전에 공정거래법 개정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민주적으로 가고 재벌을 규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제스처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6.29 선언까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그래서 상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상법이라는 게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기업의 효율성을 담보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오래된 체제인데 반해서 공정거래법류의 법은 나라마다도 굉장히 다르고 들어와 있는 형태도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정치적인 맥락을 빼고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라고 하는 게 뭐 금지나 마다 하는 얘기 없이 처음에 공정거래법이 도입이 됐다가 이게 문어발식 확장에 악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87년도에 금지가 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일본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지주회사를 금지를 하던 것을 해금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저런 논거들이 결합이 돼서 99년도에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주회사가 허용이 됐죠. 그리고 이제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법이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법이 이제 그러니까 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맥락과 결합을 해서 과정을 보시면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 같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이 기업 집단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주회사라는 게 뭐냐라는 것의 정의를 볼 때마다 공정거래법의 정의를 볼 때마다 엄청난 노력의 해독이 필요합니다. 수차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래서 어떤 경우에 지주회사라는 거냐라는 사실 게 이해가 안 굉장히 돼요. 어렵거든요. 사실 그냥 실체적인 정의를 보면 지주회사는 주식의 보유를 위해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럼 주식의 보유라고 하는 부분은 비교적 명확한데 그럼 다른 회사를 지배한다라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나라마다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들이 거의 자회사들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예요. 사업부고,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거 관련해갖고, 이제 전 직장에 있을 때 미국으로 출장을 간 적도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다 20%, 10% 가지고 지주회사 하고 있었거든요. 10%는 아니었겠네요. 법으로 정해진 지분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20%, 30%, 40% 가지고서도 지주회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100%씩이나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20% 가지고 지주회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지배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 회사가 20%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모 회사 이외에 다른 지분이 80%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80%를 어떻게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소송도 많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나 다른 이 path dependent한 그런 부분이 있는 내용들을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기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를 가지고도 지배한다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그래서 그걸 또 지분율을 높이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지주회사에 관련된 규제이기는 합니다만 공정거래법. 그럼 그거는 그 애초에 왜 그걸 지배라고 했는지도 의아하기 때문에 오케이 지분율 올리는 건 그렇다 쳐. 근데 이제 지주회사 얘기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또 같이 논쟁이 되는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사익 편취 규제 받는 회사의 범위는 지분율도 낮추게 그러니까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용을 보면 지배라고 하는 같은 개념에 대해서 되게 상충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익 편취에 이용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확대한다라는 얘기는 더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지배를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주회사는 지분을 더 많이 가져야 자회사로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더 많은 지분을 가져야 지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굉장히 상충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도대체 지주회사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 법 제안, 그러니까 개정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해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그러니까 왜 이런 상충된 얘기를 하면서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오로지 가고자 하는 그림이 있고 그 그림에 맞춰서 조각을 갖다가 대는 거예요. 퍼즐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법이 정말 누덕누덕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오늘 논의할 이슈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같은 경우도 그 그림이 있어요. 가고자 하는 그림이 있고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애초에 왜 시작했고 지금 그래서 그리는 그림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럼 정말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게다가 금융그룹 이게 왜 이슈에서 빠졌냐면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 많이 사라지는 법으로 지금 제정안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가려고 하는 그림이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공정거래 3법에 지금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지금 너무나 오래된 얘기라서 이렇게 진행되어 온 지 오래된 얘기라서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번 참에 뭐라도 그냥 해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약간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런 들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그리는 그림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는지 이게 너무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안하신 분들은 그 그림이 분명 명확하게 공유가 되고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있는지에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